네, 오늘은 삼성 라이온즈 새 대표이사 선임 뒷이야기를 다루고요. 또 FA 미계약 선수죠. 권희동, 이명기, 정찬원 선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강리호 선수도 네. 빼놓을 수 없고요. 네. 다른 핫 이슈들도 정리를 해봤습니다. 먼저 삼성 라이온즈가 지난 17일 새 대표이사로 유정근 제1기획이사회 의장을 신임 구단주 겸 대표이사로 선임을 했습니다. 네. 원기찬 전 대표가 계셨는데 네. KBO 이사회 멤버 자격이 안 됐습니다. 예전에 뭐 전 회사에 네. 있을 때 그 징계를 받았던 부분이 있어요. 그 때문에 그러면 못하는군요. 네네네. 네. 그래서 사내에 다른 각자 대표로 이사회 멤버, KBO 이사회 멤버를 네. 따로 뒀습니다. 네. KBO 이사회 멤버였던 정홍구 대표도 지난해 말에 사임을 했고 네. 유정근 사장이 구단주 겸 대표이사로 이제 KBO 이사회도 참가를 하게 되는데 네. 그렇다면 사장이 바뀌면 뭐 달라지는 게 있는가 보통 기대를 하죠. 기대하죠. 네. 보통 이제 뭐 팬들께서는 뭐 좀 바뀌나 이렇게 좀 투자를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주로 네. 투자죠. 네. 투자를 생각하시는데 표면적으로는 뭐 갑작스럽 뭐 변화가 감지되진 않습니다. 네. 제가 이거 뭐 제가 참 팬들께 좀 야단을 많이 맞았는데 제가 지난해 허사명 감독의 중도 하차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이제 야구단에 대한 이제 언론 발언이 네. 있었죠. 언론 이제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걸 전하면서 큰 변화를 야구단 내에서도 예상을 하고 있다 이렇게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네. 이른바 그 대변혁 사건. 다시 말해 네. 예전 삼성은 굉장히 돈을 많이 썼죠. 뭐 돈성이다 이런 네. 이야기도 들렸는데 그 정도는 아니라도 강력한 야구단 내에 이 투자 바람이 불 수도 있다. 아니면 좀 개혁 바람이 불 수도 있다. 이렇게 삼성 팬들께서 많이 기대를 하셨어요. 저도 사실 이제 그 삼성이 굉장히 큰 변화가 좀 있을 거다. 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크게 달라진 게 없습니다. 네. 정말 죄송하고 그 부분은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면 네. 허사명 감독은 자진 사퇴가 아니라 뭐 그냥 그룹에서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13연패 안 돼. 경질. 네. 경질 성격이 많습니다. 발표만 자진 사퇴죠. 근데 여러 루트를 통해서 제가 이제 그 취재한 부분은 맞습니다. 네, 사실 뭐 구단에서는 아니다 자진 사퇴다 했는데 그 이후에 제가 따로 막 취재를 해보니까 물론 이제 마지막에는 제가 내려놓겠습니다 했는데 내려놓아라는 그런 메시지를 계속 전달했으니까 네. 좀 전달한 부분은 경질 성격이 맞고 네. 그래서 삼성 라이온즈가 시즌 중에 감독을 교체한 적은 지금까지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면서 삼성 구단의 여러 관계자가 복수의 관계자가 제게 네. 진짜 큰 변화가 있을 것 같다 우리 구단에 올해 말에 어떤 변화의 바람이 불어닥칠지 참 가늠조차 하기 어렵다. 그래서 다들 초긴장이다 그런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 뭐 그냥 벌벌 떨고 있다 이렇게들 이야기까지 하니까 저는 그래서 변화의 폭이 클 것이다 했는데 뭐 그렇게 뜰 필요는 없구나. 사장님 바뀌고 네. 감독님은 박지만 대행의 이제 대행 꼬리배 뗐고 스토브리그 저 변화가 좀 미미하고 김상수 오선진 선수는 이제 타 팀으로 이적을 하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냥 네. 그렇게 정리가 됐고 새 그럼 사장 새 대표로 이제 네. 부임한 유정근 새 대표님은 좀 어떤 스타일인지. 네, 이제 제가 이제 보통 궁금합니다. 새로 네. 이제 오면 다 묻지 네. 않습니까? 네. 이 어떤 사장님은 좀 분이냐. 어떤 네. 분입니까? 야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열이면 열 전보다 야구를 참 좋아하시고 스포츠에 대한 관심도 많으시고 참 합리적인 합리 야구 좋아한다 애정, 뭐 뭐 이런. 애정 이거는 빠지는 경우가 네. 없습니다. 네, 이번 분도 역시 그러신 분입니다. 그리고 제일기획에서 엄청난 성과도 내신 분인데 네. 그런데 지금 삼성 라이온즈 그렇다면 뭐 어떻게 바뀌는가? 근데 삼성이 아까 앞서 네네. 말씀하신 대로 생각보다 올해 겨울에 굉장히 좀 조용하게 지나가고 있잖아요. 네. 그동안은 약간 숨은 큰 손 이런 그렇죠. 느낌이었는데 좀 조용하고 대신 이제 연봉 계약 얼마 전에 오승환 선수 네네네. 뭐 연봉에 대한 이야기만 좀 나왔었는데 14 플러스 3억 그죠? 옵션 네. 3억. 그리고 생각보다 좀 셀러리 캡이 그렇게 그러니까 여유가 넉넉하진 않다는 의견을 이제 좀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제 투자 이야기만 나오면 삼성 내부에서는 뭐 저한테 막 쏘아붙입니다. 아니 그 야구부장 좀 알고 이야기하셔. 이러면서 우리 지금 셀러리 캡이 얼마인 줄 아셔? 네, 이러면서 우리 상위권이야. 뭐 투자 뭐 계속 그렇게 막 좀 쏘아붙이면 우리 네. 뭐 쓸 것 다 썼다 이렇게 하는데 이상하게 쓸 것 다 썼는데 안 쓴 것 같아. 느낌이 계속 뭐 이상하게 뭐 없는 집 느낌이에요. 그리고
이제 뭐 셀캡은 사실 이제 찰랑찰랑한 수준은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다른 팀하고도 좀 비교를 해야 되겠는데 굉장히 상위권 수준입니다. 지금 삼성이 그건 맞고 해마다 지금 관리를 해야 되는 그런 수준이다. 그렇게 팀 관계자 얘기를 하고 투자는 안 했던 것이 아니다. 그렇죠. 최근에 보면은 또 FA는 또 굵직한 선수들 데리고 아, 왔었거든요. 우리 투자한다. 네. 투자한다. 하던 대로 하던 기조대로 하는 거다. 앞으로도 그럴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뭐 안 한다는 이제 이미지는 주축 선수들 외부에 네. 계속 뺏겼던 그런 부분도 수년간 좀 쌓여오고 뭐 최근 들어서는 사실 근데 이 부분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삼성은 네. 삼성 구단 내부에서 이렇게 뭐 좀 돈 좀 주세요 이렇게 올리는 부분이 있죠. 결제를 올린다고 결제 하죠. 올렸을 네. 때 모기업에서 딱히 하지 마 이러지는 않았다는 거죠. 아 분위기 자체가 지금까지도 네, 뭐 딱히 네. 그렇게 거부하진 뭐 좀 않아요. 아껴 뭐 이렇게 예. 막 근데 올릴 때 미리 이제 준비해서 탁 재단에서 올리는 건 있지만 엄청 공격적인 투자 예를 들면 이제 뭐 까진 2년 아니죠. 전 뭐 네. 2년 전 NC 네, 그죠? 네. 뭐 그리고 예전에 또 NC 그죠? 예전에 NC 음. 뭐 양희 선수 데려올 때 그럴 때 네, NC 뭐 박수민 선수 또 뭐 2년 전에 뭐 기아 네, 네. 그죠? 작년 그의- 나성범 데리고 예, 오고, 그렇습니다. 뭐, 예. 지난 시즌 앞두고 나성범 또 양희 선수 뭐 바로 이렇게 막 갑자기 그리고 뭐 지난 시즌 마치고 이제 이번 스토브리그에서 롯데 하나 등등 네. 물론 이제 셀캡에 대한 그런 부분이 있죠. 성적이 막 목마른 팀들은 강하게 하는데 삼성은 뭐 불과 얼마 전까지 물론 지금은 삼성 팬들께서는 우린 지금 암흑기다. 한치 앞을 언제 이야기야. 부자 망해 3년 넘었어 지금. 배골바 죽을 것 같아 막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네. 뭐 4년 연속 그죠? 통합 우승 뭐 그 부분이 있는데 삼성은 이제 필요한 포지션이라면 투자하겠지만 뭐 지금 이 FA 시장에 나온 선수들은 아니다. 딱 우리 아니다. 원하는 게 없었다. 그 예, 이야기를 원했던 게 계속해요. 없었다. 그 네. 이야기를 계속해요. 그리고 이제 삼성 내부에서 몇 년간 했던 원기찬 사장 계실 때 했던 그 연봉에 인센티브를 더해서 네. 잘하면 더 많이 따먹고 네. 못한 그 연봉 챌린지 있죠. 네. 본인이 선택합니다. 안정적으로 그냥 쉽게 말하면 채권 투자 같은 거죠. 안정적으로 얼마 이거 할 것인가 아니면 그냥 주식 투자. 네. 예, 잘하면 더 받아가고 못하면 그냥 깎인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이제 유명무실해졌어요. 일단 샐러리 캡 자체가 좀 현실적으로 어렵죠. 이게 계산을 해야 되니까. 그 이야기 네, 하더라고요. 네. 아무래도 이제 옵션 때문에 그죠. 네. 여러 가지 돈 계산 어려운 거. 그 다음에 연봉 많은 선수들은 지금 다 FA로 그죠. 또 단연 계약으로 네. 다 묶인 상태고 이 연봉 챌린지를 할 대상이 그냥 부족하다. 그래서 뭐 퓨처스 선수 몇 명 정도만 네. 뭐 하니까 이제 뭐 거의 미미해졌다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사실상 이제 사라졌다고 봐야 될 것 같고. 삼성은 뭐 그래서 아유 뭐 개혁은 없지만은 우리 올해 일 낼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굉장히 뭐 의지를 가지고 박진만 감독 때 오시고 난 다음에 5할 이상 했잖아요. 네. 맞아요. 굉장히 그 네. 뭐 지금 있습니다. 동기부여가 확실해서 네. 잘할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네. 비록 삼성은 이제 스토브리그에서 조용하긴 했지만 좀 지난 몇 년 동안 꾸준히 쌓아온 또 그런 색깔이 좀 달라져 나가는 그런 과정이 있었고 또 새 감독 체제에서 새 시즌을 준비하고 있는데 사실 이제 삼성이 이야기가 잘 안 들렸던 게 이 팀들이 워낙 뜨거웠기 때문이잖아요. 많이 뜨거웠죠. 예, 많이 뜨거웠습니다. 거의 뭐 이번 스토브리그를 이제 지배했던 롯데와 네네. 한화에 대한 이제 이야기를 안 할 수밖에 없는데 네. 이 팀들이 이제 가장 활발하게 선수 보강을 했어요. 외부 FA를 3명씩 영입을 했었는데 샐러리캡 여유도 물론 있었지만 또 워낙 이제 하위권에 최근에 있었다 보니 이제 성적에 대한 목마름이 많잖아요. 근데 또 다른 팀들의 경계도 좀 상당히 예전보다 좀 세졌더라고요. 저 계속해서 네. 좀 여쭤봤습니다. 몇몇 팀들 이제 뭐 단장님, 사장님들한테도 아니 뭐 어떻게 될까요? 하나 롯데는 이렇게 진짜 잘할까요? 뭐 좀 네. 달라질까요? 네. 근데 물어봤는데 이제 A 팀 수도권의 A 팀 어느 팀인가요? 수도권 A 네. 팀입니다. 아, 예, 수도권 A 팀인데 이거 수도권 A 팀 이제 관계자가 전력 분석팀에서 시뮬레이션을 좀 돌려봤다 그럽니다. 지난 연말에 네. 하나하고 롯데의 전력 상승 수치가 확실히 눈에 띄더라. 그러니까 하나는 승률이 한 4할 5푼 요 정도로 예상을 많이 했다. 올라가네요. 이 4할 네. 5푼 정도면 네. 대략 한 7등 8등 뭐 요 네, 정도. 네. 예. 그리고 롯데의 경우는 이제 한인희 선수 영입 전이었어요. 그 이야기. 한현희 선수 영입 전에 한번 돌려봤더니만 그때 5할 승률에서 약간 못 미쳤는데 한현희 선수가 합류를 하면서 다시 시뮬레이션을 만약에 한다면 5할 승률은 넘을 거다. 넘을 5강 것 같다. 싸움은 충분히 할 수 있는 예, 승률이네요. 5할 승률 넣으면 당연히 5강 후보군이죠. 그 이야기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한화 같은 경우는 최근에 저 FA 영입 말고도 트레이드를 통해서도 또 한승혁 선수를 영입을 했잖아요. 근데 이 기아에 있을 때도 파이어볼러 그다음에 미완의 대기로 유명했던 선수인데 이 선수가 한화에서 좀 터질 수 있을지 확실히 기회는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좀 선발 어떻게 예상이 후보군이죠. 되는지. 그쵸? 선발 네. 후보군이더라고요. 잡아놨는데 선발 후보군으로 하나 내부에서는 이 재구 고지를 해결할 실마리를 찾았다. 아 찾았다. 네. 이렇게 좀 보는데 진짜 손흥단장이 굉장히 좀 요 부분을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한 부분이 최근에 한승현 선수하고 미팅을 하고 새로운 훈련법을 좀 이야기를 해줬다 그래요. 적응을 이제 겨우내 이제 할 건데 새 훈련법을 네. 소녀단장이 키움에 있을 때 안우진 선수의 제구가 확 좋아진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좀 명확하게 말을 좀 했는데 어떤 노하우에 대한 그 부분 어우. 체크를 한 부분이 있었고 그걸 고쳤는데 확실히 좋아졌다. 아 성공 사례가 있었네요. 네. 제구가 안 될 때는 세 가지 원인이 있는데 뭐 어떤 선수는 두 개를 가지고 어떤 네. 선수는 하나를 가지고 있는데 그 원인이 같다는 거죠 지금. 그 같은 문제점을 발견을 하고 그 부분을 수정을 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 네. 뭐 좀 지켜봐야 되는데 공은 빠른데 제구가 불안했잖아요. 뭐 승적은 조금 늘 기대에 미치지 못해서 뭐 하나는 기대하고 선수도 의지 불태우고 그러고 있습니다. 또 한승현 선수한테도 이렇게 팀 그 환경이 바뀌는 게 제일 크겠죠. 네, 아무래도. 굉장히 좀 큰 네. 동기부여가 되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예상이 되고요. 이제는 아직도 FA 시장에 남아 있는 좀 쓸쓸한 미계약 FA 선수들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이제 이미 대부분 주요 선수들이 지금 캠프를 향해서 떠나고 있어요. 이제 다 떠나죠. 네, 이제 뭐 이번 주 이제 다 떠납니다. 이번 주말이면 네, 이제 네. 본진들까지 다 출발을 네. 하는데 이명기, 권희동, 정찬원, 강리호 선수 이 네 명의 선수는 아직도 소속팀을 찾지 못했습니다. 아마 굉장히 좀 마음이 좋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그 약간 이 변곡점이 되는 것이 해가 넘어갈 때. 그죠? 1월 1일이 될 네, 때. 해가 이게 네. 뭐 연말에서 해 넘어갈 때 약간 뭐 올해 안으로 좀, 이런 네. 이야기. 그다음에 한 번 더가 이제 12월 1월이 우리가 비활동 기간. 2월 1일이 캠프 출발인데 1월 말에 이제 보통 먼저 좀 뭐니까 네. 먼저 출발을 조금 하기도 하는데 하루 이틀 빨리. 캠프 전에 보통 계약이 돼야 되는데 이후까지도 계약이 밀리면 이거 상황이 좀 심각하다. 보통이 아니다. 뭐 강리호 선수는 롯데가 그냥 연봉 뭐 재계약 그런 형식으로 정도의 예. 지금 던져놨습니다. 네. 오퍼를 그냥 뭐 언제든지 와라. 음. 요거 안 받아들인다 해서 막 그냥 오퍼를 바로 빼진 걷어들이거나 않겠다. 그러진 않는다. 네, 네. 근데 뭐 다팀 강심은 아직 지금 없는 상태고 이명기 권희동 선수 좀 답보고 뭐 정찬 선수도 좀 그렇습니다. 네. 예, 뭐좀 이게 좀 캠프 며칠 안 남았는데 선수들이 참 난감한 상황이에요 지금. 그렇죠. 일단 뭐 강리호 선수는 그래도 원소속 팀에서 어쨌든 제시는 받은 정도라고 그렇죠, 봐야 그렇죠. 하고 네. 나머지 선수들은 지금 원소속 팀에 계약 의사가 없는 상황인데 특히 이제 이명기 권희동 같은 경우는 이제 둘 다 전 소속 팀이 이제 같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NC 네네. 출신 FA 미계약자 2명인데 NC가 굉장히 단호하더라고요. 네. 네. 그 해가 바뀌고 이제 네. 타팀 연락은 오니까 뭐 사인 앤 트레이드 그 이야기죠. 네. 아 그거라도 만들어 와라고 네, 근데 얘기를 이제 그 했었는데. 부분도 연락이 네. 오는 게 없고, 그러니까 NC가 이미 연말에 군 제대 선수들 또 그다음에 새로 영입한 선수들 뭐 네. 그런 선수들한테 출전 보장 어떻게 열심히 뛰고 기회를 주겠다 그런 이야기를 한 상태니까 추가로 이명기 권희동 선수와 계약을 하는 그 부분 딱히 마음이 없고 지금 네. 뭐 크게 변동이 없습니다. 변동이 없고 그래서 FA 협상이나 계약에서의 원칙을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뭐 사인 앤 트레이드 하면서도 뭐 트레이드 카드를 와장창 조정을 해주는 거, 상대 팀에 뭐 이렇게 좀 선수를 좀 앞길을 터주기 위해서 하는 그런 부분들 고려 안 한다는 거죠. 또 보상금을 조절을 해서 뭔가 선수의 좀 뭐 덩치를 조금 줄여서 네. 이적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방안도 딱히 고려하지 않는다는 거죠. 다른 선수하고 형평성, 그다음에 또 규정, 뭐 그래서 지금 사인 앤 트레이드 이적이 더 쉽지 않은 상태입니다. 네, 굉장히 뭐 냉정해 보이지만 사실 또 프로의 세계니까 그렇습니다. 또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는데요. 네. 네. NC 관계자가 뭐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이렇게 늦게 이렇게까지 이제 아무런 연락이 없을지 이 두 선수에 대해서 네. 몰랐고 권희동 선수를 두고는 하나 쪽하고 뭐 공식 루트는 아니지만 이야기는 좀 주고받았지만 카드가 안 맞았고 네. 이명규 선수 역시 선수도 또 에이전시도 나서서 백방으로 지금 루트를 찾고 있는데 여의치 않고 네. NC 구단에 뭔가 좀 보상금이라든지 이런 조정을 해줄 수 여지가 있느냐? 근데 구단은 에페를 선언했으면
뭐 원칙을 고수하는 것이 맞다. 뭐 다른 선수들한테 부분도 그렇고 또 선수단에 주는 뭐 메시지라든지 등등 있으니까 네. 좀 요지부동이죠. 이명기 선수 같은 경우는 또 네네. 지난해 트레이드 이야기도 있었다고. 그렇습니다. 네. 예, 이제 수도권 팀의 모 선수하고 트레이드 얘기가 있었는데 성사가 안 됐어요. 뭐 오히려 이제 NC 쪽에서 아이, 이렇게 그랬는데 이 트레이드 대상이었던 선수는 단연 계약에 네. 성공을 했고 몇 달 사이에 이제 상황이 많이 바뀌었죠. 많이 바뀌고 NC도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시즌을 마치고 난 다음에 스토브리그 들어가면서 전력 개편이 확 이루어졌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처음에 생각했던 거하고 네. 지금 완전히 좀 구단의 달라졌고, 어떤 뭐 이게 네. 방향이 네. 좀 완전히 네. 달라졌다. 네. 뭐 한화 이야기가 계속 나오더라고요. 아무래도 이제 전력 보강이 이제 더 필요하다고 생각해서인지 뭐 한화가 외야 보강을 더 하지 않을까 뭐 이러던데 또 추가 좀 달라진 동향은 없나요? 하나도 사실 다른 데서 먼저 하나 쪽으로 매일 물어본대요. 아니 권희동 이명기는 뭐 언제 데려가는 거 데려가는 아니야? 이거 뭐 어떻게 데려가는 거야? 네. 뭐 어느 정도 이야기 되는 거야? 네. 맨날 물어본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 내부적으로 이 두 선수가 메인 전력은 아니고 그래서 대물어 본답니다. 데리고 오더라도. 네. 네. 그럼 데리고 오는데 그러면 권희동 선수 정도는 데려오려면 우리 어느 정도 해줘야 돼요? 아니 그 팀에서 만약에 쓴다면 어느 정도로 쓸 건데요? 이러면 뭐 오른손 대타? 그래서 이제 하나 쪽도 사실 이제 메인 전력은 아니니까 가성비가 확실하면 뭐 생각이 달라질 수 있지만 그래서 이제 고민이 깊어지는 거고 사실 굉장히 좀 뜨겁지는 않아요. 그냥 미지근하다. 생각은 없는 건 아니지만 뭐 간절하진 않다. 전력 보강 우선 순위가 아니라고 하고 이제 하나 내부에서 사실 오늘 연봉 계약 이제 발표가 됐어요. 네. 하나가 보니까 하주서 선수가 1억 원 그죠? 네. 50% 네. 이상. 삭감이 됐고요. 삭감이 네. 됐고 근데 하주 선수 뭐 이 부분하고 별개로 하나 내부에서는 좀 유격수 유망주 확보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이 좀 있어 왔어요. 그리고 그게 이제 더 약간 좀 간절해졌다는 이야기죠. 뭐 하주 선수가 있죠. 네. 있는데 이제 다음도 또 데뷔를 해야 되고 보강이 필요하다. 있으면 내부 네. 경쟁하고 시너지 효과도 네. 있을 거고 그 이야기가 있는 거죠. 오히려 한화의 시선은 좀 다른 쪽으로 향해 네네, 있어 네. 보입니다. 근데 이제 나머지 투수 FA 이제 정찬원 선수 이야기인데, 네, 그리고 사실 키움 구단이 그동안 이제 한윤희 선수한테도 그렇고 정찬원 선수한테도 그렇고 이제 일관된 태도를 유지해 왔어요. 그렇죠. 우리는 뭐 사인앤트레이드도 뭐 굳이 뭐 허용하지 않겠다. 특별하게 생각 없다. 그렇죠. 네, 근데 이제 한현희 선수 일단 계약을 해서 갔고 보성 네. 선수를 지명했고 정찬원 선수에 대해서는 좀 구단의 방침이 달라졌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오늘. 네. 선수의 좀 뭐 앞길을 조금 터주는 그런 생각으로 네. 그죠? 지금 전혀 아직 요지부동으로 꼼짝도 못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사인앤트레이드도 뭐 해줄 수 있다. 허용을 해줄 수 있다. 허용을 해줄 수 있다. 네. 뭐 보상 선수 요 부분이 아니라도 약간 뭐 보상금이라든지 네. 이런 식으로 조금 풀 수 있는 여지를 네. 좀 더 유연하게 해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에이전시 쪽에다가 키움 구단이 이야기를 했는데 뭐 아직은 제가 뭐 확인하기로 26일 오후까지는 아직은 뭐 정확한 어떤 뭐 팀을 네. 데려와서 이렇게 뭐 하시죠 이런 이야기는 아직 없다는 거죠. 아직은 없고 그래서 조금 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뭐 이렇게 원 소속 팀이 사인앤트레이드를 좀 유연하게 해줄 수 있다. 보상 선수 말고도 다른 방법으로 조금 해줄 수 있다. 하더라도 팀이 있어야 돼요. 그죠? 네. 상대가 있어야 그렇습니다. 박수를 칠 수 있기 때문에 보상금을 네. 가지고 뭔가 이렇게 딜을 할 수 있는 팀이 있어요. 원하는 팀이 있어야 되는데 뭐 그걸 또 에이전시가 또 만들어서 가져와야 되는 부분이고. 네. 일단 정찬은 선수도 시간이 조금 더 걸릴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보통은 이제 FA가 공중에 뜨면 원소속 팀이 잡아주기도 했는데 올해는 이게 계속 되는 부분이 요 셀러리 캡 부분. 네. 요 부분이 조금 더 부담이 되는 것 아닌가. 네. 이번 이제 분위기를 보고 이제 내년 내후년에 FA 자격을 얻는 선수 중에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중소형 선수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 선수들이 좀 전략을 좀 잘 세워야 될 것 같아요. 구단이 네. 지금 뭐 유망주를 셀러리 캡 때문에 못 잡는 경우도 생기고 막 고민하면서 선수를 막 내보낸 상황이어서 네. 지금 이 부분을 좀 신경을 좀 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분위기가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왔습니다. 네, 감사합니다.